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다니던 학교에 그 막 야자 때 막 12시까지 야자 공부시키고 문제집 많이 풀게 하고 이제 그런 학교는 공립학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입제도에 맞추려면 일단 학생 수가 많아야겠죠. 그런 면에서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78명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구수 대비 굉장히 학급수 대비 학생이 많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학급수라는 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학급 24명을 받을래, 11학급 29명을 받을래,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요. 1학년 학생 수는 물론 살짝은 줄었지만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저는 총 학생 수를 말씀드렸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내신 등급 낼 때 구리 지역에 비하면 그래도 학생 수가 319명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1등급이 뭐 12명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남양주 다산고등학교 입학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의식은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본교 교감선생님이신 오칠근 교감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칠근이라고 합니다. 남양주 다산중학교 학생들 중에 힐스테이트 쪽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아마 날마다 저를 봤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학생 있나요? 네, 한 명도 안 왔군요. 본교의 출입구가 조금 그 학생들 그 교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선생님들이 날마다 아침에 교통지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먼저 늦은 시간에도 본교에 찾아와 주신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교는 2020년 3월에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구리 남양주 지역의 속성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신설된 모든 학교가 미달이었고 모든 학교가 아직까지도 자리를 잘 못 잡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본교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빠르게 자리 잡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교는 교육과정 혁신을 비롯해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 아까 교무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좋은 대학을 유명한 대학을 가는 학교가 좋은 고등학교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와서 웃고 즐거워하고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행복해하는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그런 학교 만들어가는데 저도 좀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2026 대입 여기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가 26학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6 대입이라고 하는데요. 본교 교육과정 설명 잘 들으시고 자제분들 보내주시면 정의롭고 똑똑한 시민으로 키워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무부장님께서 319명 모집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모든 고등학교는 입학전 전입이라고 해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그 분들이 이사라든가 이런 문제로 이렇게 본교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까지 하면 아마 한 330명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소개가 길었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본교 서강현 부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수학 과목, 미적분,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관련 대표 강사 하고 계시고요. 경기도교육청 대표 강사도 하고 계시고 각종 대입 관련 포럼과 토론회에서 일반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대입은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혹시 자녀분이 첫째라면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굉장히 복잡하다고 학원이나 이런 데서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복잡한 건지 다양한 건지 입장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이걸 다 이해하시면 제가 보기엔 천재십니다. 절대로 한 번 듣고 이해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본교에 오시면 혹은 다른 학교에 진학하시더라도 내년 4월달 전후에서 아마 교육과정 설명회를 하게 될 거고 그때 이런 설명회가 진행될 테니까 지금 듣고 그때 또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니까 제가 보기엔 한 10번쯤 들으셔야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설명회가 2시간 진행되면 내 아이와 관련된 내용은 5분입니다. 나머지 2시간 중에 1시간 55분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다른 애들 얘기예요. 말이 좀 길었죠?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강사님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남양주 다산고등학교에서 올해 3학년 부장 맡고 있습니다. 조만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에 이제 올해 온 지가 8년째 됩니다. 7년 동안은 한국고등학교에 있었고요. 올해 이제 초빙으로 남양주 다산고에서 이제 첫 번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평 좋은 지역이라서 계속 고입 설명회와 관련된 부분들에 많이 불려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는 이렇다, 우리 학교는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두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과정에서 큰 틀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면 고등학교 오면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라는 포인트, 그리고 똑같은 환경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나름 신경 쓰고 있는 아주 세밀한 어떤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저희가 모든 학생들한테 좋은 얘기를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좋은 얘기를 따라오진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행사들을 계속 진행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말씀들을 오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최근에 대학교 관계자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또 취업과 관련된 인사들도 만나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확실히 코로나 3년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가치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교육 방식도 많이 변했고, 근데 교육 방식의 변화가 곧 학생들의 선발 방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그 주어진 바뀐 사회의 어떤 가치관에 빠르게 대응하다 보니 뽑고자 하는 인재들 자체도 되게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간 전망이 밝은 직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아이들, 특히 남학생들이 그러면 10년에 졸업하면 저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거든요. 잘 보시면 법률이라는 내용을 빼고는 법률과 사회복지과 대부분이 수학과 관련된 어떤 그런 포인트들의 어떤 인재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키워드들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회를 어떤 변화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학들도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2년 전에 현재 대학교 2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검은 색깔 학과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갑자기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과를 신설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없애고 학과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과를 만든다는 얘기는 결론은 기업에서 그 주어진 과에 관련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이 요청을 한 것이고 대학은 그 사회 요청에 맞게끔 학과를 신설한 겁니다. 근데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신설된 학과들입니다.
보시면 디스플레이, 저기는 LG가겠죠? 차세대 통신, 예,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가 계속 많다 보니까 지금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그 다음에 서울대, 뭐 이런 데가 반도체였는데 이제 그게 거기서 수요가 안 되니까 이제 서강대까지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세종대 반도체 시스템에서는 삼성 하이닉스나 이런 데 가긴 가겠지만 모두 다 데려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강대까지는 들어가면 모두 다 데려가는 어떤 그런 방향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 이런 식의 학과들이 내년에 새롭게 시설됩니다. 저런 학과들 자체가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런 데를 취업하려면 대학을 가는 이유는 뭐냐? 취업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기업에서 취업을 할 때 과거처럼 그냥 평점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는 이러이러한 공부가 필요해.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그런 공부를 했던 아이들 뽑을 거야. 그런 공부를 안 듣고 GPA가 높은 아이보다는 좀 그 어렵더라도 GPA는 낮더라도 우리 회사에 필요한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공부를 했던 학생을 뽑을 거야가 현재 기업체에서 뽑는 어떤 인재 방식의 변화입니다. 대학이 제일 안 변하거든요. 교수님들은 한번 박사학위당으로 계속 강의합니다. 안 변합니다. 근데 대학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그렇게 대기업이 대학한테 그런 걸 요구했을 때 대학들은 간단합니다. 그런 걸 요구한다고? 야, 그런 걸 요구하는데 우리 그런 애 뽑을 거야. 그래서 그 방식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대학교 입시의 어떤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학교 입시는 크게 수시하고 동시로 구분됩니다. 수시는 3학년 1학기 활동까지 평가에 반영합니다. 왜 그러냐면 9월달에 원습사니까요. 반면에 정시는 12월 말 1월 초에 합니다.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활동까지 평가에 반영됩니다. 수시를 기준으로는 일반 대학,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총 6장의 원서까지 쓸 수 있고요. 반면에 정시는 3장의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입시는 수시가 훨씬 큰 인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 PPT에서 아주 좀 디테일한 어떤 그 좀 뭐랄까? 좀 그런 정보가 있는 뒤에 몇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제가 PDF로 변환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를 3일 동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지 마시고 찍으시려면 저를 찍으시고요. 그냥 집중해 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시하고 정시 두 개로 구분되는데 대학들이 마음껏 그 수시하고 정시를 구분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대학교 입시는 표준화라고 해서 대학들은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라는 4가지 방법으로만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과 실기라는 2가지 방법으로만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기가 수시하고 정시의 양쪽에 있으니 현재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수능 전형. 그러면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쓰지? 라고 하는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지원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각각의 전형에서는 어떤 지표가 좋아야 되는 거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뽑습니다.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합격되는 거예요. 반면에 학생부 종합은 내신이라는 하나의 숫자가 아닌 그 내신이라는 숫자를 완성하기까지 활동, 기록들. 이 서류라고 하는 건 이제는 학교 생활 기록부 하나입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 어떤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논술은 논술을 잘 쓰면 되고요. 실기 실적은 해당 특기, 음악은 음악 잘하면 되고 미술은 미술 잘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능이 수능 성적이 좋으면 합격이 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입시와 관련 설명을 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대학 입시는 상대평가다. 합격이라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요. 합격이라는 그 단어를 받으려면 내가 그 대학교 기준으로 산출된 점수가 합격자 등수 안에 들었을 때 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합격은 딴 게 아니에요. 점수가 몇 점이냐가 아니고 결론은 내가 그 대학 기준에 나온 점수가 합격자 등수 안에 가야지 합격이 됩니다. 결론 포인트는 뭐냐?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등이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고등학교 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첫 번째 이유가 1학년 첫 번째 시험을 보면서 중학교 때는 대충 열심히 하면 모두 90 넘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좋아요. 고등학교 가서 대충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막상 등급을 받으면 애들이 막 화들짝 올라옵니다. 내가 190인데 내가 3등급이라고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는 몇 점이 아니라 몇 등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상담할 때는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가 등급이 낮은 이유는 너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한 애가 많기 때문에 그래. 너 성적을 올리려면 나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한 애가 없게끔 만들어야 돼. 결론 누구의 노력이냐? 너의 노력인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잔인하지만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따 그 잔인한 현실도 어느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수능 전형에서 저 지표가 좋아야 합격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지표가 누구랑 경쟁해서 저 지표를 갖다 좋게 만들어내야 되냐. 그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신 성적은요, 간단합니다. 다산고등학교의 2.0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2.1을 반드시 이깁니다. 이렇게. 다산고등학교 2.0도요, 남양주 공고 1.9한테 무조건 칩니다. 내신 성적은 그 친구가 어느 환경에서 그 숫자를 만들었는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 숫자 얼마야? 1.9, 너는 얼마? 2.0.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동아고등학교 2.0이 저희 학교 1.9한테 무조건 칩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근데 그 주어진 내신 성적은 등급이라는 게 결정을 하겠죠. 등급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 등급은 남양주 다산고는 남양주 다산고 학생들끼리 경쟁해서 등급이 산출됩니다.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산고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아이와 같이 수업을 듣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 과목들은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신 성적은 학교를 선택하면 동아고를 선택하면 그 순간 동아고 학생들끼리만, 가운고를 선택하면 가운고 학생들끼리만.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 학교끼리 경쟁한 지표는 다른 학교 지표와 비교할 수 있어요. 너 몇이야? 2.1, 나 2.0, 내가 이기네? 이렇게. 두 번째가 이제 서류 면접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죠. 역시 학교생활기록부도 남양주 다산고등학교에서 펼쳐지는 활동들에 참여한 학생들의 기록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문제가 뭐냐. 남양주 다산고등학교에서 어느 학과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다른 학교에서도 그 학과를 가기 준비한 친구들이 있겠죠. 그럼 두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가 누가 더 좋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직업상 입학사정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근데 중에서 이제 불안하시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거 누가 제일 잘하냐면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교 올해 첫 졸업자가 나옵니다. 저희 학교에서 최소 2년, 3년 정도 진학 지도를 해야지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의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시스템이 대학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몰라요, 솔직히. 근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계속 학교가 변하겠죠. 아까 발전하고 있을 거예요. 변하는 모습들이 이제 대학들에게 이렇게 읽혀지는 부분들이 이제 입결로 나타납니다. 첫 해 입결, 제가 올해 이제 사방부장학교에서 왔는데 솔직히 기대 별로 안 하고 왔습니다.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 근데 어쨌든 학교가 바뀌고 변화되면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그런 것들이 입혀졌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타학교 단순 비교는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학원 선생님들은 가원고 아이도 가르치고 동아고 아이도 가르치고 다산고 아이도 가르치니까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새 학교의 생김을 보면서 야, 네 학교 생김보다 더 좋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못합니다. 제가 나름 서류평가라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경험한 대한민국 탑10 교사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근데도 저도 다른 데 가면 너의 학교 생활기록부는 이런 정도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학부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감히 못합니다. 저 어디 컨설팅 가면 무조건 서울대 저한테 오거든요. 좋은 생각을 되게 많이 봐요. 와, 좋다. 근데 합격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애죠. 얘는 좀 부족 같은데 되는 애 있습니다. 왜? 간단합니다. 상대평가거든요. 이 친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합격하려면 그 친구 학교 갔을 때 다른 학교에서 그 학교에 온 애가 있겠죠. 그의 그 집단이 서류가 굉장히 좋아 보이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내가 보기 부족해 보여요. 근데 그의 그 학과 집단이 좀 빈약해요. 그럼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 학교의 이 생기부는 무조건 합격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학교에서 진학지도 경험이 쌓이면 그래도 우리 학교 기준 내신이 이 정도 되고 우리 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합격을 했다면 우리 학교는 희한한 국민들은 잘 붙대. 수준에는 안 붙어. 이런 어떤 경험적 지식이 쌓일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 서류에 대한 판단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자녀가 선택한 학교에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가장 잘한다는 겁니다. 논술은 논술 잘 쓰면 되겠죠?
논술 질문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논술은 누가 쓰는 거냐?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은 친구들이 쓰는 겁니다. 없습니다. 구리 나눔제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게 전제가 있고 있는데 그 전제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신은 낮은데 좋은 데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없는 전제가 뭐냐? 내신보다 모의고사에서 좋아야 돼 라는 전제. 그래서 논술에 대한 투자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술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걸 내신에 대한 투자로 하는 게 훨씬 더 싸고 효율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미술, 체육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 그와 관련된 실기를 이건 학교에서 어떻게 준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능입니다. 수능이 공정하다고 얘기하죠. 한날 한시에 모두가 같은 시험을 보니까 얼마나 공정해. 공정하다는 이유는 결론은 꼬린 지점이 같으니까 공정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출발점이 다 달라요. 여기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과정 다 한번 끝내신 분. 참고로 분당 가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전 양평 살거든요. 양평에는 거의 없어요. 각 지역별 편차가 다른 거죠. 수능은 그래서 가끔 질문하십니다. 수능을 잘 지도할 수 있는 학교인가요? 잘 지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출제하는 문제 자체는 수능형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학교 시험이 쉬울까요? 수능이 쉬울까요? 학교 시험이 훨씬 쉽습니다. 학교 시험을 수능의 난이도로 낼 수는 있습니다.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이 몰리는 학교 있겠죠. 거기는 변별하게 해서 내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가지고 아이들의 변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대부분의 일반고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등급에 대한 구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의 형태나 수준은 분명히 수능이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수능의 가장 어려운 킬링 문제 수준으로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준비는 이제는 철저히 개인에게 되게 많은 책임이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환경 자체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딱 여기죠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부터 대입이 세팅이 끝났습니다. 올해 고3의 대입 세팅이 중3도 똑같이 갑니다. 이건 제 뇌피셜인데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고교학 심제가 부분 도입된다고 하는데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딱 하나 바뀝니다. 근데 그 하나가 대학 입시를 바꿀 만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뭔가가 되게 많이 바뀌어서 우리 중3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과거 선배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학들은 뽑을 거기 때문에 과거에 선배들이 대학을 준비한 방법과 바뀔 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시에 대한 정보들은 계속해서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대상에 정해진 정보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대상에게 정보가 주어지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설명회를 저희 학교는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024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1학년 때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신경 쓸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네 번째입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죠. 물론 여기 있는 학생들은 06년생이죠. 07년생인가요? 황금돼지띠. 예. 유치원 가기 어려웠죠. 대학도 비쌀 겁니다. 대학은 안 뽑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한 국내주책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서 의치한 약수. 의학계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지방 아이들도 많이 뽑는다 이 얘기예요. 의학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도권 입장에서는 그 문이 좁아졌다. 이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2025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대상으로도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 대학 입시는 제일 이해가 막히죠. 대학 전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내년 8월 30일 날 2026 대학 입학 전형 기본상이 발표될 텐데 감히 다른 폰데 가장 첫 번째 문장은 이게 될 겁니다. 대입 전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즉 올해 고3에 세팅된 대학교 입시는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는 그대로 간다. 바뀌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부터 세팅이 끝난 그 입시는 무슨 입시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입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줄이고 자기소개서를 없애고 왜 없애는 줄 아세요? 학원 손 한다고요. 자기가 안 쓰니까. 그리고 수업시간 이외의 활동 3학년을 더 중요시했을까요? 간단합니다. 1학년보다 2학년 때 배우는 게 더 어려워요. 즉 더 어려운 과목들을 잘하는 애들이 대학 와서 잘할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현재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아까 등급이 하는 진로 선택 과목, 저 과목들의 구조 자체가 공통은 당연히 2학년 배우는 거고 일반 선택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을 배우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로 선택 과목들은 언제 많이 배치가 될까요? 3학년에 많이 배치가 되겠죠. 근데 내신 등급은 물론 저 등급이 나오지 않은 과목도 영향을 주지만 어쨌든 상대평가 9등급이 제일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성적이 등급 나오는 과목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1학년보다 2학년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2학년 내신 성적이 대학 입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1학년 겨울방학에서부터 2학년 겨울방학까지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물론 1학년 성적 중요하죠. 두 번째, 단순히 내신 성적만 2학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제가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저 빨간색이 뭐냐면 수능에서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뭐죠? 일반 선택에 있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자연계 친구가요. 즉 자연계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가 현재 구조에서 수능을 보잖아요. 그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00점 만점에 자그만치 350점이 2학년에서 배운 과목 출제가 됩니다. 단순히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을 준비하는 이 친구들 입장에서도 문과 친구들, 문과학과를 가는 친구들도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 300점 만점에 250점이 2학년 배운 과목 출제가 됩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그래서 2학년에 배운 과목들은 지정을 해놔요. 왜? 수능 과목이니까.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되겠어. 그만큼 내신 성적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 공부를 잘하려면 고1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고1을 띄우는 건 없으니까. 어쨌든 현재 바뀐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학년은 실은 고등학교 2학년이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근데 뭐 보통 교과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만 있는 게 아니죠. 체육과 이런 생활교육도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어도 빨간색 수능 과목이죠.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근데 교양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면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진로화지구, 보건, 환경, 실용국의 논술. 저것들도 최근엔 다양하게. 왜? 저것마저도 아무거나 듣지 말고 가고 싶은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들으라고. 네, 그만큼 학교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학생들에게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원하는 이건 저희 학교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큰 틀의 전체적인 교육과정이에요. 네. 를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다. 이제 이게 고등학교 환경이죠. 이게 피라미드 구조, 다이아몬드 구조죠. 그래서 100명 중에 4등까지, 11등까지, 23등까지, 40등까지 이걸 아까 저희가 11반 29명 정도 됐었죠.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아까 29명 기준으로 29명이 한 반에 있을 때 그 반 아이들에서 1등급 어떻게 나오고 물론 공부 잘한 반 있고 못한 반 있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반에 1등급 1명 나옵니다. 2등급 2명 나와요. 3등급 3명 나오고요. 4등급이 5명, 5등급 6명, 5명, 3명 이렇게. 실제로 9등급은 저렇게 2명 나오지만 9등급 잘 못 봅니다. 왜 못 보냐면 100점 맞기 어렵죠? 빵점 맞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1등 하기도 어려운 반면에 꼴등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보통 여기에 많이 몰려있죠. 공부를 못하면. 근데 어쨌든 저런 구조로 성적은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쌤 저 중앙대가 목표예요. 그러면 내신 성적은
0점대가 나오면 안 돼. 1점대가 나와야 돼. 1점대가 나오려면 일단 너가 받는 과목에서 3등급이 나오면 안 돼. 그럼 1과 2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1과 2가 섞으면 1점 얼마가 나올 거잖아요. 쌤, 저 인서울 가고 싶어요. 인서울 가려면 적어도 3등급대는 나와야 돼. 3점대는 나와야 돼. 그 순간 너는 절대로 5등급이 나오면 안 돼. 3등급과 4등급이 왔다 갔다 하면 3점 얼마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넌 지금 4등급대잖아. 4등급인데 여기 있다고. 그럼 앞에 있는 여기가 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서 일단은 이 밑에는 들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노력들을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실은 성적 상담이라는 게 되게 잔인합니다. 제일 불쌍한 친구들이 2등급 1등, 3등급 1등. 제일 행복한 친구들이 1등급 꼴등, 2등급 꼴등.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 상담은 이거예요. 너 지금 3등급 돼서 2등이야. 2명만 잡으면 2등급 될 수 있어. 너 지금 2등급 대에서 밑에서 3번째야. 너 자칫 잘못하면 밑에한테 잡힌다? 실은 이거예요. 되게 살벌하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교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등급이 나온 과목들. 그럼요. 아까 제가 세부능력 특기상에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미적분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등급 나온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입니다. 어떤 친구가 미적분 1등급을 맞았어요. 그럼 솔직히 그 친구 밑에 미적분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굳이 읽지 않아도 얘는 수학은 잘하네요. 그죠? 왜? 1등급은 4%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들 있잖아요. 제가 올해는 수학과제 탐구와 학력고 통계를 가르칩니다. 수학과제 탐구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이에요. 작년에는 제가 판국고에서 3학년 부장을 하면서 기하와 경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기하 과목은 A가 35.2% 나왔어요. 경제 수학은 A가 42% 나왔습니다. 이 상대평가 고등급 최저를 따지면 기하는 4등급 대까지 A를 맞았고요. 경제 수학은 5등급 대 초반까지 A를 맞았어요. 자, 대학에서 저 기하 A요. 와, A야 이러게요. A네 이러겠죠. 왜? 30% 40%니까. 즉 등급이 나오지 않은 과목은 A를 맞았다는 것 자체가 그 과목을 우수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요. A를 맞아도 우수하지 않은데 B를 맞으면요. 넌 정말 우수하지 않구나. 가 되겠죠. 80 넘으면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80 넘으려고 81점 맞아야지 공부합니다. 그리고 78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 등급 관리가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럼 A를 맞았어요. 근데 대학에서는 A는 3분의 1에 A 맞았네. 즉 A가 우수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학들은 그 A를 어떻게 볼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A를 맞았는데를 들여다보겠죠. 그게 뭐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즉 등급이 나오지 않은 과목들은 적당히 해가지고 점수만 맞으면 A만 맞으면 되겠지가 절대 나의 우수성을 보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등급이 아니고 성취평가자니까 시험 난이도는 등급 나오는 과목보다 어떻게 될까요? 쉽게 내겠죠. 그럼 쉽게 내면 그만큼 문제 푸는데 집중하는 시간들의 비중은 적겠죠. 대신에 뭘 할까요? 실험하고 실습하고 발표하고 뭔가를 하는 활동들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3단원을 1년 가르쳤는데 이제 2단원이잖아요. 가르칠 내용이 줄었으면 그만큼 아이한테 하는 활동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 활동들에서 나의 우수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등급에 나오는 과목들은 대충 시험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과목들은 분명히 개인에게 주어지는 개별적 활동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 활동들을 제대로 잘 준비해서 내 관심 분야, 나의 깊이, 역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등급이 안 나온다고 대충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황금 대지입니다. 예, 가장 높습니다. 양쪽 10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이걸 왜 찍으시죠? 어쨌든 저건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능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은 이 하얀색은 국어를 치르면 무조건 봐야 되는 과목이고요. 노란색 중에 선택합니다. 수학도 수학원, 수학2는 무조건 봐야 되고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기하 중에서 고릅니다. 선택이 영어 1, 영어 2 배우고요. 한국사,
탐구는 사회 9개, 과학 8개. 상관하지 않고 2개를 하고 제2외국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탐구 선택, 제2외국어 선택, 국어 선택, 수학 선택인 거죠. 네, 선택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말씀 정도만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제가 아까 수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는 지금 부모님들 때는 문과 이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오면 문과 이과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문과 이과, 저 문과예요. 왜? 나는 경영 갈 거니까. 너 문과 이과, 저 이과 왜? 나 의대 갈 거니까, 나 컴공 갈 거니까. 아이들은 분명히 자신이 인문계열학과를 선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학과를 선호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많이 안 듣고요. 과학을 안 듣고 영어나 사회, 국어를 많이 듣습니다. 반면에 자연계열학과 희망하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수학이나 과학을 많이 듣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문과, 이과가 구분될 때는 어떻게 나냐면 문과, 이과가 구분되면 나 문과야 뭐 문과로 딱 가는 순간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문과 친구들끼리만 성적을 낳아요. 그러니까 학교에가 실은 성적 나누는 집에 2개가 있는 거죠. 문과에서만 4%는 애들면 1등급, 이과에서 4% 애들면 1등급. 어떤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2015 교과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같은 과목 배우면 네가 무슨 학교 희망하는지 상관없이 그 과목 배운 아이에서 4%까지 1등급. 이게 바뀐 거예요. 그게 2015 교과에 바뀐 겁니다. 근데 분명히 얘는 인문계열을, 얘는 자연계열 희망하는 친구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번을 처음 내고 나서 경기도에 있는 10개 고등학교 내신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과학을 많이 선택한 친구들, 이 빨간색이 사회를 많이 선택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래프가 여가 1.0이에요. 파란색이 더 왼쪽에 쏠려 있죠. 무슨 말이죠? 파란색 아이들 공부 잘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분포는 이렇습니다. 인문계 성향의 아이들보다 인문계 성향의 아이들이 더 많아요. 1700명, 1300명.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연계가 더 많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수학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은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도 잘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경영을 쓰는 친구들 중에서 수학이 2등급의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반면에 자연계 아이들은 거의 다 1등급을 맞아야 돼요. 거꾸로 이게 수학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데 어쨌든 이게 현재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학 힘든 친구 입장에서는 되게 근데 이제 이건 입시 공학적 얘기인데요. 얘네하고 같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같이 안 싸우죠. 얘네는 경영, 경제, 정치하고 영문과 가는 친구고 얘는 어디 가요? 의대, 치대, 컴공, 기공 가는 친구들이랑 같이 안 싸워요.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참고로 올해 고3 기준으로 인서울대학교의 인문계열학과와 자연계열학과의 선발 비율이 인문계열학과가 52%로 더 많습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저 비율을 올해 6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른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32만 명에다가 적용해 봤습니다. 어떤 효과가 나오냐? 전국에서 제가 저 비율을 수정했을 때 보통 그거 되게 공부 많이 하세요. 1점대 아이들이 전국에 몇 명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문과에서는 약 3,300명 나오더라고요. 이과는 7,200명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제가 너 중앙대 가려면 1점대 내신 나야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중앙대 내신까지가 예를 10,000명이라고 칠게요. 그럼 중앙대까지가 10,000명이에요. 그러면 인문계열, 자연계열 몇 명씩 뽑을까요? 5,000명, 5,000명 뽑을 거예요. 그런데 인문계열은 5,000명 뽑는데 1점대가 3,300명 뽑는데 얘네 합격이고 밑에서 올라가겠죠. 반면에 자연계열은 5,000 뽑는데 7,200인데 무슨 거 구직에 누군가는 뭐예요? 인문계열학과와 자연계열학 합격선이 다르다는 거죠. 인문계열이 더 낮겠죠. 자연계열이 더 높게 나오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역시 마치 상대평가니까. 내가 싸우는 집단에서의 내 위치가 중요한 거지 전체 아이들에서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성적은 인문계열학과 자연계열학과를 가는 친구들끼리 함께 경쟁의 성적은 나왔잖아요. 하지만 결론은 내 성적을 가지고 나는 이과 가서 싸울 거예요. 근데 인문계열학과 오는 순간 숫자 좋은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그럼 수학을 잘하는 얘기야 못하고 잘해야죠. 어쨌든 그렇죠?
아까 제가 고교학점제가 부분적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교학점제 정의가 이겁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의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 이거 자체가 고교학점제의 정의입니다. 근데 저 정의 중에서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제일 밑줄입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저 내용이 대학교 입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이 2024년까지. 여기에 이제 현재 중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까지가 겹치는 거죠. 우리부터 부분 도입 때는 그럼 저게 뭔가, 그죠? 여기가 중3이거든요. 자, 첫 번째 아까 교과서 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교육과정 배운다. 두 번째 뭐가 바뀌냐? 여기거든요. 그전 선배, 얘가 올해 고등 1학년, 얘들은 6년 동안에 204단위를 수업을 받습니다. 근데 내년에 들어오면 192단위. 그럼 되게 애매하죠. 간단해요. 일주일 수업 시간이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34시간입니다. 즉 일주일에 5번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루만 6교시 수업, 나머지는 다 7교시예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내년 오면 일주일에 3일이 6교시, 이틀이 7교시. 즉 일주일에 배우는 수업 시간이 34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어들어요. 그 중에 1시간은 수업에서 줄고 1시간은 창체에서 줍니다. 그럼 대학에서 뭐야? 내년도 고1부터 일주일에 수업이 2시간을 준다고? 얘들 다른 방에 뽑아야 되겠네? 라고 할 근거가 없는 거죠. 이게 바뀌는 건 그거예요.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되는 건 선배들보다 우리는 이틀 더 빨리 집에 간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6교시 배치될지 중간에 배치될지 아직 모릅니다. 저것들은 이렇게 일단 가장 심리적으로 보면 중간에 그렇게 된다. 근데 그 중간에 앉고 그 비는 시간들을 점심시간에 오후시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바뀌는 거다. 근데 그 바뀌는 것들이 내년에 고1부터 적용되는데 그거 바뀐다고 대학교 와 이것 때문에 대학을 다시 뽑아야겠네라고 바꿀 근거는 없다. 아시겠죠? 실제로 그래서 고교학점제 이후에 학교는 어떻게 변화될 거냐라는 부분에 교육부 PPT를 제가 제 PPT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학사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이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될 것이고 교육과정은 현재 교사 중심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바뀔 거야. 교수자고는 소속학교 교사만 수업 듣다가 다른 학교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나 학교 밖 전문가 수업도 들을 거야 라고 바뀐대요. 근데 웃기거든요. 이거 이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저것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게 더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이 부분들이 확 늘어나는 거 아니다. 저게 확 늘어나는 거 누구부터? 현재 중1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다. 근데 어쨌든 이 포인트가 바뀌는 부분들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현재 대학교 입시는 어떠냐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올해 고3에서 입시가 세팅이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3 입시가 2023입니다. 그리고 고2가 2024입니다. 전국으로 대학을 모두 따졌을 때 학생부 교과 빨간색으로 가장 많이 뽑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모든 대학을 했을 때 수능으로 인서울대학교 상위 18개, 상위 11개, 상위 7개, 상위 3개 했을 때 어떤 전형 가장 많이 뽑나요? 근데 위치는 똑같죠. 전년도 비율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즉 큰 틀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뽑느냐? 서울은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가장 많이 뽑아요. 인천도 학생부 종합으로 가장 많이 뽑아요. 근데 경기도는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지방대라고. 수도권 지방대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수도권이라서 교통이 아주 경기도 사람들은 1시간 통학거리는 되게 간단한 거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남양주에서 수원의 경기대학교 학교 가잖아요. 잘 못 다닙니다. 편도 2시간 2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게 지역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국민대, 숭실대 비슷하거든요. 저희는 국민대, 저쪽 아래에서는 숭실대 가고요. 왜? 못 다니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안양에 있는 안양대 성균대 못 갑니다. 평택대 못 갑니다. 화성 협성대 못 갑니다. 대신에 위로 가는 거죠. 의정부의 신안대, 포천의 대신대. 왜? 거가 더 지하철이 뚫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수도권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서도 수도권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대학들이 있죠. 아주대, 단국대, 가천대, 경기대, 한양대, 에리카, 가톨릭대, 항공대 정도. 한 상위 7개 정도가 인서울대학교에 준하는, 그리고 인서울대학교 위에 있는 그런 선이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지방대학과 비슷하게 뽑습니다. 뭘로 제를 뽑아요? 학생부, 교과로. 그럼 내신 관리만 하면 되겠네. 즉, 내신 관리만 하면 저렇게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저걸 거꾸로 생각하면 수도권으로 올라가려면 뭘 준비를 해야겠구나. 종합표는 훨씬 많이 뽑는구나. 종합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겠구나. 종합을 준비한다는 게 내신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업 학교 생활 기록도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구나로 인식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은 이겁니다. 아침에 내 방에서 자고 일어나서 엄마가 밥 먹고 엄마랑 대학 다녀올게. 그러고 가는데 그럼 2주 뒤에 오는 거 안 되고요. 2주 뒤에 빨래 들고 엄마랑 대학 다녀서 이렇게 오면 안 되고요. 그죠? 여기 와야죠. 그죠? 그러면 아까 이쪽이 이제 수시거든요. 이게 수시인데 재밌는 건 뭐냐? 아까 제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대학들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수도권입니다. 여기 전체거든요. 어떤 전형이 가장 수능이 필요하냐? 1번이 논술입니다. 67%. 2번이 학생부 교과입니다. 30%. 3번이 종합입니다. 약 10%. 그런데 보자는 얘기죠. 전국으로 따지면 30%.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인서울대학의 교과 전형은 56.6%가 수능 최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능에 대한 준비를 안 하면 못 가는 대학들이 많다는 얘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수능을 버린 순간 대학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 대학을 못 가니까요. 학생부 종합을 버린 순간 사라질 것이다. 이 대학을 못 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죠? 뭔가 하나를 포기하면 쓸 대학이 사라진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요? 내신, 세트, 수능, 과목 수택을 모두 신경 써야 되는 게 대학들은 그렇게 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고로 여기 있는 얘네는 내신 관리에 기록 관리에다가 수능 최저까지 요구하는 되게 욕심이 많은 대학이네요. 예.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홍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내신 신경 쓰고 세특 신경 쓰고 수능 최저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하나를 버리면 그 전이 뚝 사라진다. 또 버리면 사라진다. 그러면 여기만 가야 되거든요. 5,073명만. 저 5,073명이 어느 대학이 있냐? 연세대가 있고요. 한양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운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지대가 있습니다. 대학이 갑자기 쑥 사라지죠. 연세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는 숫자가 엄청 적어야 됩니다. 반에서 1명이 아니고 참고로 저희 학교 올해 첫 졸업생 중에서 5명 정도가 한양대를 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아이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 대학이 없잖아요. 한양대 다음에 대학이 없죠. 되게 많은 대학인데 그 다음에 어디로요? 바로 광운대예요. 반에서 2등이 광운대를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잘 간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챙겨야 돼요. 하나만 하면 안 되고 현재 입시는 내신, 기록, 수능까지 최소 3개를 모두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페이지입니다. 제가 강원대를 보여드립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예, 현실적으로 통합 가능한 지방 거점 국립대거든요. 근데 갑자기 강원대를 제가 왜 보여드릴까요? 뜬금없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가 아까 지방대학을 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교육부가. 지방대학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의학계열. 의학계열에 지방 아이들 많이 뽑는다. 근데 그건 공부 잘하는 애들만 혜택되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지방대학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학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의 제도가 나왔습니다. 뭐냐? 이게 지금 공기업 현황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분사는 수도권에 단 한 곳도 없는 거 아시죠? 다 지방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방에 본사가 있는 공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반드시 30% 이상을
그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대학교 졸업자에서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그 LH 공사 아시죠? 주택공사. 거기에 서울대, 연대, 고대 합격생들 출신들이 힘을 전혀 못 씁니다. 왜? 경상남도 진주에 있거든요. 경상국립대학교 아이들이 매년 20% 이상 들어옵니다. 그 출신 대학들이 제일 많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한전은 어느 대학이 먹고 있을까요? 전남대 전기공학과에서 약 70% 이상이 한전에 취업합니다. 왜? 한전이 나주에 있으니까요. 이런 거죠. 그렇다면 강원도에 뭐가 있냐 봤더니 일단 광업 석탄공사 있습니다. 석탄공사. 근데 그건 한국관광공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죠? 보험 관련된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대학을 가는 이유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강원대를 갈 때 어떤 학과를 그냥 강원대를 가는 게 아니라 저 공기업과 관련된 학과를 간다면 저 공기업의 취업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겠죠.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업과 고민을 한다면 지방대학도 실은 나쁜 선택이 있음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차원, 다른 학교와 같이 온라인, 지역사회 이런 과목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과목들을 있으면 잘 활용해서 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전형교육,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과 수능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과는 내신 그리고 수능 최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종합은요, 일단 과목 선택이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업에 관련된 부분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에 여전히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논술은 실은 모의고 성적을 올리는 게 출발점이다. 수능은 수능날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수능에 대한 준비인데 중요한 건 내신은 절대 포기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결론은 뭐냐? 수업을 열심히 잘 준비하면서 전국에서 나의 위치는 얼마일지 모의고사 성적도 같이 신경 쓰면서 자신의 위치를 학교에서와 전국에서의 위치를 계속해서 1학년 때부터 신경 쓰면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일반고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등학교에 외고도 가가지고 교사 대상으로 학부모 대상 강의를 했고 또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각각의 유형은 과학고용대학원은 종합으로 갑니다. 그리고 특기자로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과학기술을 많이 갑니다. 종시로 거의 못 갑니다. 이유는 뭐냐? 걔네들은 수학만 잘하는, 물리만 잘하는, 화학만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능은 국어, 영어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그렇고요. 외국국제고는 학생부 종합은 내신 한 2점대, 3점대까지는 가고요. 그 나머지 애들은 수능으로 갑니다. 왜? 내신이 낮아지면 외고라고 뽑아주는 대학들이 별로 없거든요. 자사고도 거의 동일합니다. 자사고는 일단 수능이 더 우선입니다. 상상고나 이런 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일반 자사고에서는 외고랑 거의 똑같습니다. 한 3점대까지는 종합으로 갑니다. 근데 그 4점대가 넘어가 버리면 내가 합격 가능한 대학과 내 눈높이가 안 맞아. 나 정시로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고는요. 교과와 종합이 가장 중점 전형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결과가 잘 나온다.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전형과 제2가 전형 그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 거기서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 그럼 저희는 여기죠. 내신 관리와 학교생활교육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3년 전에 만든 PT인데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왜? 2015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입시와 관련된 부분들로 신경 썼을 때는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얼마나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가라는 포인트들은 이제 거의 모든 학교가 대동소이됐습니다. 저기서 차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거죠.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100명일 때는 1등급이 4명, 200명이면 8명, 300명이면 12명. 실은 제가 가르치는 수학에서는 확률은 똑같거든요. 4%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의미는 다르죠. 4등 안에 들어야 되는 것과 8등 안에 들어야 되는 것과 10엔 이거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으면 1점대 아이들이 많다 보니 1점대 아이들이 가는 대학들에 더 많이 합격하겠죠. 근데 숫자는 그래서 와 여기는 여기 몇 명이야 여기 몇 명이야. 근데 그게 학생 수 차이인데도 부모님도 구분을 못. 야 저거도 많이 보냈네. 이렇게 또 판단하시더라고요. 결과 그러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에 기록하는 부분들의 신경도 종합은 써야 됩니다. 수능체를 적용하는 진학 결과는 면학 분위기와 같은 말이 되겠는데요. 이제 저건 학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노력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어떤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일률적으로 모두 다 교실에 때려넣고 조용히 하네 그리고 선생님 하면 되고 몽둥이 들고 이 체제는 이제는 깨졌습니다. 경기도가 9시 등교로 인해서 야자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이 환경에 공부하는 시스템을 바꿨어요. 야자는 학원 가기 위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남아서 그냥 대기하고 있다 가는 어떤 그러한 활용으로 과거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어쨌든 수업에 대한 고민들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 불러서 저희들 나름 경기 수업 잘하는 사람 계속 불러서 선생님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자 공식에서 운영하고 있고 수업 공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생활 기록 어떻게 주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강의를 선생님 대상으로 많이 다녀봤지만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건 뭐냐? 실제로 대학교 평가하는 시스템을 내가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저희 학교 이미 저 와서 올해 벌써 2번 했습니다. 올해 2번 저희 학교에서 국민대와 독성대 불러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 희망자 참석해가지고 해보말해요. 딱 보면 A하고 B하고 비교하면 A가 훨씬 더 좋거든요. B가 안 좋아요. 왜? 내용은 있지만 거기에서 드러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 굳이 이렇게 쓰지 마세요 얘기하지 않고 그거 한번 해보면 선생님들이 다 압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번 겨울방학에도 한번 하려고 더 계획하고 어쨌든 실은 저도 전문가지만 실은 아까 인사하신 교감쌤도 이 진학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영향이 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건 몰라도 대학에서 뭔가를 끌어오는 행위들은 저희가 제일 잘할 겁니다. 학생이든 교사든. 네. 활동은 저희가 그래서 자율교육과정과 해엄아카데미라는 것들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참고로 올해 제가 와서 외부에서 땡겨온 건 이 농경대 교실은 서울대 농경대학과 애들 교수님 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탐방은 저희 민물 생태계 탐방 해가지고 역시 외부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쓰고 이건 농업부인가? 거기서 해서 가져와서 했거든요. 어쨌든 저런 프로그램들 계속해서 다른 학교는 없는 프로그램들을 가져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진학은 어쨌든 교감선생님과 제가 있다 보니 제가 저희 3학년 이번에 외부대문 컨설팅에서 그 얘기했어요. 다른 데서든 절대 만날 수 없는 선생님들만 불러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시켰습니다. 저보다는 못하지만 그 얘기했거든요. 정말로 그 진학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상위 기관이 뭐냐면 대교육 대입상담 교사단입니다. 전국에 370명, 경기도에 37명 있거든요. 저희는 특별한 건 다 그분들로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좋은 1학년 때, 2학년 때, 수시 때 자기소개 이제 없어졌겠죠. 면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쨌든 하나의 어떤 부분도 외부에서 땡겨와서 만나는 거 할 때는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인력 풀 가지고 계속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남양주 다산고등학교 고객순제는 아까 말한 선택형 중심 교육과정, 학생 주중 진로활동, 특별학점제형 공간 이 세 개가 강점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학점제형 공간은 지금 이제 여기도 이거 밀면 다른 공간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교실 저도 와가지고 와 있습니다. 와가지고 학교가 정말로 안에 시설은 정말 끝장입니다. 네, 정말로 다양한 시설들 있고 아이들이 다 활용하고 있고 그 다양한 공간들을 굉장히 해서 저희 이번에 이게 항상 그거거든요. 저도 교감선생님과 같은 생각인 게 서울대학교를 몇 명 보냈는가의 순서로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것보다 저는 그랬어요. 강원대하고 한림대를 몇 명 보냈는가 즉
집에서 엄마가 해준 밥 먹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몇 명 보냈느냐가 전 더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또 저 공부를 좀 더 서울에 한 전문대 박람회도 저희 이번에 학교 공간에서 개방형 그 공간에서 20개 전문대 불러서 아이들 상담시키고 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정말로 우리 학교는 정말로 차고 넘치게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픽스예요. 근데 왜 픽스냐? 문학, 독서가 수능 과목이거든요. 수학은 수학2가 수능 과목이고 영어는 영어2가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수능은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과목들은 픽스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까지는 픽스고 밑에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과정과 언어 매체 중에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선택 과목이거든요. 확률과 통계, 미적을 선택한 이유가 선택 과목. 그 아까 말씀드린 국어에서 독서 문학은 필수고 밑에 선택이었죠. 이제 그 부분들이 그래서 국어 둘, 수학 둘, 영어 둘, 총 6개에서 아이들이 고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들어야 되고 여기서 나는 수학 안 들을래 하면 국어만 2개 들을 수도 있고요. 난 영어 좋아하니까 영어만 2개 들을 수 있고, 그죠? 자연계 친구들은 대부분 미적분과 합통을 들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사회와 과학은 어떻게 되느냐? 통합과학, 통합사회과학은 1학년 되면 공통과목 필수가 되겠고요. 2학년 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사회 하나, 둘, 셋, 넷, 5개, 과학 하나, 둘, 셋, 넷, 9개에서 아이들이 고릅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사회와 과학에서 또 고릅니다. 몇 개? 택, 둘, 택3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행지의 생활과학에서 하나 고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 좀 더 어려운 얘기인데요. 1학년 때 사회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를 이야기 배우고 안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육부에서는 야 적어도 1학년 때 봐봐 2, 3학년 때 사회 하나 더 배워. 거꾸로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우잖아요. 2, 3학년 때 안 배울 수 있잖아요. 야 적어도 2, 3학년 때 과학 하나는 더 배워. 근데 그것들을 배우는데 아이는 배우기 싫어서 안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등급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하니까 여행지리 생활과학 조금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을 둘째로 이거 하나 들으면 돼 라고 이제 교육과정상 아이들한테 한 부분이 되겠고요. 체육과 예술도 이렇게 이거 픽스입니다. 자, 생활교양기사학과 저희 학교는 어떤가 보면 심리학과 교육학과 환경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에다가 프로그래밍, 정보, 컴퓨터와 관련된 것과 어학 관련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2학년 때 문학, 매체, 기하, 실용영어, 보건, 공학 일반, 패션 디자인 여기서 골라서 하나. 3학년 때는 현대문학, 경제수학, 수가탐, 인공지능수학, 심화, 사회문학 이렇게 여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예체능까지 모두 포함된 거에서 알아 2개 고릅니다. 근데 자연계 친구라면 여기서도 뭘 고르겠어요? 수학이나 과학을 고르겠죠. 그죠? 저런 식으로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부분들. 저기도 이제 좀 더 어려운 걸, 과거에는 정말로 이상한 과목만 들은 것들을 대학이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고등학교 들을 수 있는 과목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들로 나갔을 때 자신의 색깔들이 드러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저희 학교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들을 들을 수 없는 학과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체능까지.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다른 학교와 같이 수업을 듣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일과중에 듣는 게 있고요. 수업 중에. 그러니까 어느 날 특정 요일 오후에는 그 학교 수업 듣는 겁니다. 저희는 가온고하고 같이. 가온고에 가면 스페인어를 듣고 가온고 애들 우리 학교 와가지고 작년에는 보건, 올해는 패션 디자인 있죠. 이런 거 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 듣는 거. 방과 후에 따로 수업 듣는 거는 다산 거기 가서 이거 듣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교에 하는 아이들의 활동입니다. 저도 와서 느꼈던 게 학생회가 되게 많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학생회 주체로 어마어마한 행사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느꼈던 게 학생회들이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하고 있구나. 오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죠. 시험 기간 되면 뭐 응원 뭐란가 뭐 약 굉장히 뭐 다양한 뭐 행사들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학생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인성과 리더십을 기르는 부분들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사진 찍으세요. 별건 아닌데 아무래도 진학 관련해서 제일 좀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듭니다. 뭐냐면
작년에 현재 대학교 1학년 친구들 구리 남양주 교육청에 있는 학교에 데이터가 수합된 거에서 지원한 거고요. 합격한 겁니다. 이렇게 몇 점대가 어디 가더라 라는 거죠. 아니, 이게 결론 현실인 거죠. 내신 성적으로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합격을 봐야겠죠. 가장 많이 쓴 순서입니다. 한양대를 제일 많이 쓰고, 근데 이게 다릅니다. 저희는 한양대를 많이 쓰죠. 분당 가면 한양대를 하나도 안 씁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양대 교과는 수능 체제가 없는 교과예요. 그 역사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분당에서는 고려대가 일반입니다. 왜? 수능 체제 제일 높거든요. 여기서 어떤 과정을 쓰냐에서 그 지역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양대를 못 쓰고 고려대를 왜 못 쓸까요? 내신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를 보니까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안 나오는 거죠. 왜? 우리가 중학교 때 훨씬 더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풀어왔느냐가 쌓여서 그런 것들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애들이 뭐 이게 아니고 그 경험들을 좀 못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게 맞죠. 이건 종합전형입니다. 여기도 이제 저희 특징이 경인교대가 보이죠. 교대가 보이죠. 문과는 최저가 없는 빨간색이 최저가 있는 겁니다. 최저가 있는 것들 보시면 서울대 어쨌든 제일 합격 많이 하고요. 1점대 종합은 서울대 쓰는데 보이시죠? 이런 것들 한 번 정도는 저희 보시면 이제 강원대가 저희가 현실인 게 국민대, 강원대 가까운 데죠. 한림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도 보시면 국민대, 강원대, 그리고 국민대, 강원대, 한림대 뭐 이렇게. 어쨌든 지역적 특성들이 실제로 저희 거하고 성남거하고 부천거하고 고양시거 비교하면 전혀 다릅니다. 대학들이 다릅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 특성에서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들을 가는 어떤 그런 지원 패턴들이 보인다는 거죠. 저거는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오시면 이 사이트들을 학생이건 학부모건 반드시 가입하셔가지고 이 사이트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성적 분석 여러 가지들 상담까지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사이트에 들어온 상담에 온라인 상담 전체 운영팀장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상담에 대한 것들을 검수 다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100분 정도 했네요. 계속해서 사소한 변화가 있으면 그 사소한 변화에 대한 대응들을 잘하지 못하면 이 글이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캐치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전략이나 이런 방식들을 가장 먼저 최선에서 만들고 고민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있을 때 강남이 남양 다산고등학교에 굉장히 좀 많이 잘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포인트들은 결론은 뭐냐면 과목 선택이라는 것도 내가 어디를 갈 것이냐는 포인트가 잡혀져야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 이제 고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2학년 때 과목부터 선택이 되는 거죠. 아직 시기는 있습니다. 어떤 거 할 것이냐 진로의 목표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면 좋겠고요. 중학교 때 할 거 딱 3가지가 있어요.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책 읽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뭐다? 수학이다 라는 부분들도 민지하면 좋겠고 학년은 몇 학년이 제일 중요하다? 2학년이 제일 중요하다. 결론으로 와서도 되게 다양한 형태의 저희 활동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것들 중에서 자신의 어떤 그 진로와 연계되는 활동이라면 과감하게 참여하고 그래서 그 활동들을 열심히 챙겨가면 그것들이 곧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들을 충실히 하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된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준비한 강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교무님께서 질문을 5명만 받으라고 해서 숫자 들어서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드릴 거고 제가 못 들은 내용들은 교감선생님이나 다른 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